안녕하세요. 세계사 기초 공부 7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영국의 중앙집권화 마지막 내용으로 에드워드 3세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인데요. 백년전쟁의 원인이 된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와 에드워드 3세 시대까지의 백년전쟁 경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아본 여러 내용들보다 에드워드 3세가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백년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로 프랑스의 큰 승리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물론 긴 시간 이어진 백년전쟁에서 최종적으로는 프랑스가 승리하지만 전쟁 초기에는 크레시 전투처럼 영국이 프랑스를 크게 격파하게 되는데 그 주역이 바로 에드워드 3세와 왕세자인 에드워드 흑태자입니다. 백년전쟁은 1337년부터 1453년까지 무려 116년간 영국의 플랜테저넷 왕조와 프랑스 발루아 왕조 사이에 벌어진 전쟁입니다. 긴 시간 이어진 이 전쟁으로 기사 등의 봉건 세력은 몰락하고 왕권은 강화되어 영국과 프랑스는 중앙집권을 달성하고 비로소 국민의식도 생겨나면서 결국 서양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로 시작되는 근세사회로 들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 전쟁이 바로 백년전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백년전쟁에 대해서는 영국과 프랑스 중앙집권화 내용을 먼저 알아본 후 그 다음 영상에서 따로 정리해보겠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 등 에드워드 3세와 흑태자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년전쟁의 원인은 프랑스 내 가스코뉴 등 영국령 문제와 플랑드르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큰 원인이 되지만 외형적으로는 샤를 4세 죽음을 계기로 생겨난 프랑스 왕위 계승 다툼이 중요한 명분이 됩니다. 다른 나라인 프랑스의 왕위 계승 문제에 잉글랜드가 끼어든 것은 노르만 왕조 이후 두 나라 왕실이 혈연적으로 얽혀 있었다는 것을 당연히 짐작할 수 있는데 필리프 4세의 셋째 아들인 샤를 4세는 형 루이 10세와 필리프 5세의 뒤를 이어 프랑스 국왕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알아보았던 잉글랜드 왕비가 된 여동생 프랑스 이사벨라가 남편 에드워드 2세의 반란을 일으키자 샤를 4세는 이사벨라를 지원해주면서 에드워드 2세를 폐위시키고 에드워드 3세가 즉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샤를 4세 자신은 두 번의 결혼에서 후계자를 얻지 못했고 세 번째 결혼인 사촌 잔데브레와의 사이에 아들 후계자 없이 3명의 딸만을 남긴 채 1328년 34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즉 카페 왕조의 마지막 국왕이 되는 샤를 4세가 남자 후계자 없이 사망하여 카페 왕조 직계가 단절되면서 프랑스 왕위 계승 다툼이 생겨나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 왕위를 이어갈 후계자로 루이 10세의 장녀인 잔느가 엄연히 있었지만 이것은 살리카법에 걸리게 되는데 지난 프랑크 왕국 영상에서 알아본 것처럼 메로베우스 왕조를 개창한 클로비스 1세가 프랑크족의 주종족이었던 살리족의 관습법을 성문화하여 살리카 법전을 편찬하게 됩니다. 이 살리카법은 여성의 왕위 계승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법 제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프랑크 왕국에서도 무시되고 있었지만 긴 시간이 지난 14세기 초에 프랑스 왕 루이 10세가 아들이 없이 죽자 루이 10세의 여러 동생들이 루이 10세의 딸인 후아나잇의 대신에 왕위에 오르기 위한 근거로 살리카법을 찾아내게 되면서 사문화되어 있던 살리카법은 유럽 여러 나라의 왕위 계승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살리카법에 따라 잔느는 아버지 루이 10세 사망 이후에 왕위 계승 상황에서 밀려나서 프랑스가 아니라 살리카법이 적용되지 않던 피레네 산지에 있는 나바르 왕국의 후아나 2세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샤를 4세 이후에 실제 남자 프랑스 왕위 계승 후보자는 3명으로 압축되었는데 첫 번째는 잔느의 남편인 필리프 데브레 즉 나바르 왕 필리페 3세, 두 번째는 필리프 4세의 동생인 샤를 드발루아의 아들 필리프 드발루아, 그리고 마지막이 잉글랜드 국왕인 에드워드 3세였습니다. 첫 번째 후보자인 필리프 데브레는 샤를 4세의 사촌인데 루이 10세의 딸이자 샤를 4세의 조카인 잔느 즉 후아나잇의 남편이었으며 또 누나인 잔데브레가 샤를 4세와 결혼했으므로 샤를 4세에게 필리프는 사촌에다가 조카 사위의 처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후보자인 필리프 4세의 조카인 필리프 드 발루아는 이후 필리프 6세가 되는데 지난 영상에서 알아본
에드워드 3세 왕비인 에노 필리파의 외삼촌입니다. 필리프 3세의 아들이자 필리프 4세의 동생인 샤를 드 발루아로부터 발루아가가 시작되었는데 그 아들인 필리프 드 발루아는 나머지 두 사람과 달리 프랑스 태생이었으므로 가장 유력한 프랑스 왕위 계승 후보자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에드워드 3세였는데 잉글랜드 국왕이 프랑스 왕위를 주장한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사실 에드워드 3세의 왕위 계승 주장은 모계 쪽으로는 어느 정도 타당하기도 했습니다. 에드워드 3세는 모우가 바로 프랑스 이사벨라로 막강했던 필리프 4세의 딸이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를 습격했던 아나니 사건, 교황청을 프랑스로 옮겨버렸던 아비뇽 유수와 성전기사단 해체, 프랑스 최초 3부회 개최로 프랑스 중앙집권화에 큰 역할을 했던 필리프 4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사실 필리프 4세의 손자로 태어나 5일간 생존했던 장 1세를 제외하면 필리프 4세의 뒤를 이었던 루이 10세나 장 1세 뒤를 이은 필리프 5세와 샤를 4세 모두 필리프 4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잉글랜드 국왕의 모후로 당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사벨라는 필리프 4세의 아들들이 모두 사망한 상황에서 자신은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필리프 4세의 자식이므로 살리카법으로 불가능해진 자신의 후계 대신 아들의 왕위 계승을 주장하게 되면서 결국 이사벨라의 아들인 에드워드 3세는 필리프 4세의 외손자이자 샤를 4세의 조카임을 내세워 프랑스 왕위 계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잉글랜드 국왕을 프랑스 국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히 프랑스 측에서 내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미 루이 10세의 후계자 계승에서부터 모계 측 계승을 인정하지 않던 살리카법이 적용되고 있었으므로 이사벨라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샤를 4세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당시 임신 중이던 왕비가 아들을 낳으면 프랑스 왕위를 계승하도록 하지만 딸을 낳을 경우에는 자신의 사촌인 필리프 드 발루아에게 왕위를 계승하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샤를 4세가 죽은 후 2달 뒤에 태어난 자식은 딸인 블랑수였습니다. 결국 프랑스 내 제후들과 성직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필리프 드 발루아가 국왕으로 선출되어 필리프 6세가 되면서 1328년부터 프랑스는 카페 왕조가 끝나고 발루아 왕조로 바뀌게 됩니다. 카페 왕조의 반개인 이 발루아 왕조는 100년 전쟁에서 영국 플랜테저넷 왕조를 격파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후 1562년부터 시작된 30여 년간의 내전, 위그노 전쟁 과정에서 프랑스 절대 왕조인 부르봉 왕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발루아 왕조가 새로 생겨나는 이 결정을 에드워드 3세가 처음부터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328년에 필리프 6세가 국왕으로 선출되면서 발루아 왕조가 개창될 때에는 에드워드 3세도 이를 받아들였고 프랑스 내 영지가 있는 에드워드 3세는 두 나라 관계의 특수성에 따라 필리프 6세에게 복종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것은 바로 스코틀랜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1333년 에드워드 3세와 대립하던 스코틀랜드 국왕 데이비드 2세가 반란 세력에 밀려 프랑스로 망명해갔는데 송환을 요구하는 영국의 요구를 거절한 필리프 6세는 그를 받아주었을 뿐 아니라 그의 망명 생활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한 에드워드 3세는 이미 인정했었던 필리프 6세의 프랑스 왕위 계승까지 부정하게 되었고 왕위 계승 문제뿐만 아니라 십자군 전쟁 이후 발달한 원거리 무역 중에 북방 무역권의 중심지인 플랑드르에 대한 주도권 문제까지 얽히게 됩니다. 잉글랜드 수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모를 수입하여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로 발달하고 있던 플랑드르를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의 영향권으로부터 지켜내려 하면서 결국 두 나라 간의 갈등은 가스코뉴 등 프랑스 내 영국령 문제와 얽혀 100년 전쟁 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100년 전쟁의 시작은 1337년 필리프 6세가 보르도가 포함된 유럽 최대 포도주 생산지로 프랑스에 남아있던 영국 땅 아퀴텐령 가스코뉴에 대한 몰수를 선언하고 노르망디 해안에 함대를 파견하면서 100년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당연히 에드워드 3세는 이에 불복하면서 필리프 6세의 왕위 계승까지 부정하고 이후에는 스스로 프랑스 국왕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일명 에드워드 전쟁이라 부르는 100년 전쟁 일기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먼저 도버 해협의 제해권을 둘러싸고 대립하게 되는데 1340년 라인 강하구 슬로이스 해전에서 영국과 플랑드르 연합 함대가 프랑스를 격파하면서
영국은 도버 해협 제해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후 1346년 8월 26일 칼레 남쪽에서 유명한 크래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에드워드 3세와 함께 활약한 사람이 바로 에드워드 흑태자입니다. 백년 전쟁을 일으킨 에드워드 3세가 1338년 플랑드르로 떠나게 되면서 잉글랜드에 남은 에드워드 흑태자는 아버지를 대신해 섭정을 담당하는 왕국의 수호자로 지명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8살의 에드워드가 실제 국가 통치를 할 수는 없었으므로 국정은 추밀원에서 담당했다고 하며 1343년에 웨일스 공작 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1345년 흑태자는 15살 나이에 플랑드르에 도착해 아버지와 합류하면서 비로소 백년전쟁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다음 해인 1346년에 벌어진 것이 바로 크래시 전투입니다. 1346년 7월 노르망디에 상륙한 영국군이 캉을 점령하자 프랑스 필리프 6세는 보헤미아의 맹인억년과 제노바 석공 용병대를 집결시켜 영국과 대결하게 됩니다. 8월 26일 칼레 남쪽에 위치한 크래시 퐁티웨 근교에서 일어난 이 크래시 전투는 백년전쟁 중에 가장 유명한 전투인데, 전투 초반에 프랑스 측 석공병들의 공격과 연이은 프랑스 기병들의 공격으로 영국군 우익 진영에 대한 지휘권을 부여받은 16살의 에드워드 흑태자는 말에서 떨어지기도 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서 아버지에게 지원을 요청했지만, 흑태자가 부상을 당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에드워드 3세는 아들이 더욱 분발하기를 원한다면서 흑태자의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전력을 가다듬은 잉글랜드 군들은 언덕 위에 위치한 지형적 이점도 살리면서 에드워드 1세 시대에 육성된 보병 장궁병들이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잉글랜드 장궁은 프랑스 측 석궁 쇠뇌보다 사정거리가 길면서도 빠른 재장전을 통해 연속 발사력이 뛰어났는데, 프랑스 기병들의 갑옷은 장궁들의 화살을 막아낼 수 있었지만 언덕 위에서 엄청나게 쏘아대는 영국의 집단 사격은 프랑스 기병의 말들을 쓰러지게 했습니다. 결국 용맹하다는 프랑스 기병들도 무거운 갑옷을 입고 진흙탕에 빠진 채 탈진하여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기병 중심으로 편성된 프랑스군은 괴멸되었고, 보헤미아 국왕년을 비롯해 수많은 프랑스 귀족들도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역사가들에게 이 크래시 전투는 기병이 보병보다 군사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종전의 전투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사실상 기사도시대의 종말을 보여준다고 평가되는데, 위험에 처한 상태에서 지원 요청을 거절당하고 승리를 거둔 후에 아버지 에드워드 3세를 만난 흑태자는 서로 껴안은 후 지원 요청을 거절했던 아버지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부왕에게 무릎을 꿇어 존경을 표했다고 합니다. 연이어 에드워드 3세는 칼레시로 진격하여 칼레를 완전 포위하게 되는데, 이 칼레 공방전은 바로 노블레스 오브 리주의 원형이 나오는 유명한 전투입니다. 1346년 크래시 전투에서의 승리를 이어 에드워드 3세는 도버 해협의 연에 있는 프랑스 해안 도시 칼레를 공격해 들어갔지만 영국의 대공세에도 칼레시는 11개월간 농성하며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근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칼레시는 항복을 선언하게 되는데, 칼레의 긴 농성에 분노한 에드워드 3세가 칼레 시민 모두를 죽여버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민 대표들의 구명호소와 국왕 측근들의 조언으로 에드워드 3세는 자신의 명령을 철회하면서 그 대신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테니 처형할 대표자 6명을 뽑아서 다시 찾아올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시민들을 대표하여 처형당할 사람을 뽑아야 하는 에드워드 3세의 숙제를 받은 칼레에서는 나머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당시 칼레 최고의 부자인 웨스타슈드 생피에르를 위시하여 시장, 법률가 등의 상류층들이었습니다. 영국의 요구대로 목에 밧줄을 메고 머리를 삭발한 맨발의 6명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처형장에 찾아오자 칼레 지도층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용기에 에드워드 3세는 감복했고, 게다가 당시 임신 중이었던 프랑스 출신의 필리파 왕비가 뱃속의 아기를 위해 이들의 구원을 청원하면서 에드워드 3세는 칼레 시민 모두를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데, 이 일화가 실제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연대기 작가에 의해 미화된 것이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이 모습은 사회 지도층들이 자신들이 속한 사회에 대해 지녀야 하는 책임감이나 높은 도덕성을 의미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이름으로 남았고, 로댕의 작품인 칼레의 시민 같은 수많은 예술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1347년 칼레를 점령한 후 주변 지역을 모두 약탈하고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에드워드 3세는 헨리 2세 때 프랑스 내에 만들어졌던 옛 앙주 제국의 복원을 시도하는데 계속 이어지던 양국 간 전쟁은 잠시 중단되게 됩니다. 그것은 14세기 중엽 유럽 전역을 강타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 흑사병이 영국과 프랑스에도 창궐하면서 극도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필리프 6세가 세상을 떠나고 1350년에 필리프 6세의 아들인 장 2세가 즉위하게 됩니다. 이후 1355년에 아키텐 공격을 명령받고 다시 프랑스를 쳐들어온 에드워드 흑태자는 가스코뉴 등 프랑스 남부 대부분을 휩쓸면서 학살과 방화, 약탈을 쉬지 않고 자행했는데 프랑스 국왕은 손도 쓰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영국이 엄청난 약탈을 자행한 이유는 100년 전쟁 내내 영국은 전쟁 자금과 물자 부족에 시달리면서 프랑스 현지에서의 전쟁 물자 조달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흑태자는 1356년 아키텐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프랑스 국토를 휩쓰는 원정을 하게 되는데, 계속된 약탈과 함께 여러 도시들을 함락시키면서 승승장구하던 흑태자는 이번에는 역으로 잉글랜드 지원군이 차단당한 고립 상태에서 엄청난 병력을 지니고 직접 출정한 프랑스 국왕 장 2세와 대결하게 되는데, 이것이 1356년 9월 19일에 벌어진 유명한 푸아티에 전투입니다. 고립된 흑태자가 장 2세에게 평화교섭을 시도했는데 월등한 병력을 지닌 장 2세는 당연히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에 흑태자는 배수진을 치고 크레시 전투에서 사용한 전술인 장궁병을 다시 활용하면서 숫자 우세와 중기병을 활용해 돌파를 시도하던 프랑스군을 격파하게 되는데, 3배 정도의 전력적 우위에도 엄청난 사상자를 낸 프랑스는 국왕 장 2세와 2000명의 병사들까지 포로가 되는 치명적 패배를 겪게 됩니다. 참고로 막대한 병력을 지니고도 흑태자에 대패하고 포로가 되어 잉글랜드로 끌려간 장 2세의 석방 몸값은 300만 크라운이었습니다. 이 몸값은 자크린환이 발생하고 있던 당시 프랑스 전체 1년 수익의 2배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으므로 이 상황에 국왕 석방을 위한 몸값 마련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몸값 마련을 위해 귀국을 잠시 허락받고 프랑스로 돌아갔던 장 2세는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결국 몸값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된다 하여 석방을 포기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 잉글랜드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데, 흑태자 에드워드는 비록 포로 신분이기는 했지만 장 2세를 프랑스 국왕으로 극진히 대우했다고 하며, 몸값 마련을 못한 장 2세가 스스로 포로 신분이 되어 다시 영국으로 되돌아온 것도 흑태자의 호의에 대한 기사로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몇 달 후 장 2세가 1364년에 런던에서 사망하자 장 2세의 아들인 샤를 5세가 프랑스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크레시 전투와 푸아티의 전투 등 100년 전쟁 초기의 승기를 잡은 영국이 1359년에 다시 공격을 시작하자 프랑스는 휴전을 제안하면서 양국은 1360년에 브레티니 칼레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프랑스가 아키텐 지방과 칼레 등 옛 앙주 제국 일부 영토의 영국 귀속을 인정하고 프랑스 국왕은 이 영토에 대해 종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과 잉글랜드 국왕도 프랑스 왕위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1362년에 에드워드 3세는 100년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에드워드 흑태자에게 아키텐 지역의 통치권을 부여하게 되는데, 프랑스에 도착한 흑태자는 아키텐 영주들의 충성 서약도 받고 연회와 마상시합을 개최하면서 호화로운 궁정 생활을 즐겼지만, 잉글랜드 통치를 반대하는 영주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흑태자의 입지를 곤란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베리아 반도의 카스티아 왕국에서 알폰소 11세 사후 내전이 일어났는데, 서자 출신의 엔리케 2세가 적자 페드로 잔호광을 축출하게 됩니다. 페드로는 영지 분할을 조건으로 흑태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잉글랜드와 가스코뉴 영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흑태자는 페드로 보기를 지원하기 위한 원정에 나서게 됩니다. 어렵게 군사 원정 비용을 마련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출장한 흑태자는 역시 놀라운 무용을 발휘하면서 엔리케를 격파했지만, 포기한 페드로가 영지 분할이나 보상금뿐 아니라 그동안의 원정 비용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흑태자는 힘들게 프랑스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건강한 편은 아니었던 흑태자는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게 되었고,
평소 누려왔던 사치스러운 생활뿐 아니라 전쟁 비용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의회 소집을 통해 아퀴텐에 세금을 부과하여 재정 위기 타개를 시도했지만 주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를 이용한 상위 주군 샤를 5세의 재판 소환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퀴텐 지역에 대한 활약을 이미 약속받았던 흑태자는 6만 명 군대를 이끌고 출두하겠다는 조롱 섞인 답변과 함께 샤를 5세의 소환을 거부했고, 분노한 샤를 5세가 아퀴텐 공장령의 몰수를 선언하면서 1369년의 백년전쟁 2기인 캐롤라인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흑태자가 샤를 5세 측에선 영주들을 공격했지만 전황은 좋아지지 않았고, 흑태자의 병세도 점점 악화되면서 말조차 탈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흑태자의 계속된 경고에도 이를 무시하던 부왕 에드워드 3세는 여러 영지가 프랑스 측으로 돌아서는 상황에서야 비로소 지원군을 파견했지만 이미 백년전쟁 초기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장 2세의 뒤를 이어 새로 프랑스 국왕이 된 샤를 5세는 내정을 정비한 후 아퀴텐 귀족을 선동하면서 세력을 확장해갔고 대규모 군대를 모아 아퀴텐을 공격해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병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던 흑태자는 많은 영지들이 프랑스에 넘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신뢰하던 리모주 주교가 프랑스에 항복하자 와병 중에도 힘들게 군대를 집결시킨 흑태자는 리모주를 공격해 탈환하기는 했지만 프랑스에 저항하지 않고 항복해버린 리모주 주민들을 대거 학살하면서 많은 반발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샤를 5세는 프랑스를 침입한 흑태자 동생인 곤트의 존을 격파하면서 칼레와 보르도 등을 제외하면 브레티니 칼레 조약에서 영국에 뺏겼던 영토 대부분을 탈환하게 됩니다. 반면에 흑태자는 장남인 앙굴렘 에드워드가 사망하면서 크게 상심한 흑태자의 병세는 더욱 깊어졌고, 결국 의사의 충고를 받아들여 1371년에 잉글랜드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잉글랜드에 있던 에드워드 3세의 말년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에드워드 3세가 처음 집권하여 모티머를 제거할 때부터 스코틀랜드 전쟁과 백년전쟁 중에도 항상 국왕 곁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던 일대 솔즈베리 백작 윌리엄 몬테규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또한 오랜 지지 세력인 헌팅던 백작 윌리엄 드 클린턴, 노스햄프턴 백작 윌리엄 드 본, 그리고 백년전쟁 초기에 에드워드의 가장 신뢰받는 군사지휘관이었던 랭커스터 공작 그로스몬트 헨리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오랜 집권에 따른 국왕의 정치적 영향력은 축소되었고, 궁정 내 실력자들은 에드워드 3세의 후계자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국민들의 큰 존경을 받았던 필리파 왕비가 세상을 떠난 후 에드워드 3세는 앨리스 페러스를 정부로 삼게 되는데, 그녀는 에드워드 3세보다 무려 36살이나 어린 필리파 왕비의 시녀 출신이었습니다. 필리파 왕비와 달리 많은 사람들의 멸시 속에서도 그녀는 국왕으로부터 엄청난 토지와 선물을 부여받았고, 또 본인의 뛰어난 사업 수완으로 재산을 더욱 늘렸으며 공식적인 자리에도 국왕과 동행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백년전쟁 2기에 들어와 프랑스와 힘든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다 군비 지출에 따른 재정 압박, 그리고 흑사병 확산과 더불어 에드워드 3세의 입지를 더욱 떨어뜨리게 됩니다. 에드워드 3세의 입지가 약화된 상황 속에 가장 중요하게 떠오른 인물이 에드워드 3세의 셋째 아들인 랭커스터 공작 곤트의 존이었습니다. 그는 랭커스터 블랑슈와 결혼하여 노쇠한 아버지와 병마에 시달리는 형 흑태자를 대신하여 의회와 대립하기도 하면서 사실상 정부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잉글랜드로 귀환한 흑태자는 곤트의 존에게서 주도권을 돌려받았지만 이미 흑태자의 병세가 심각해지면서 조정 내 권력 다툼은 더 커져가게 되는데, 참고로 이후 세력을 크게 확장한 곤트의 존 아들이 흑태자의 아들인 리처드 2세를 몰아내고 헨리 4세가 되면서 플랜테저넷 왕조의 반개 왕조인 랭카스터 왕조가 생겨나게 되고, 넷째 요크 공작 랭글리 에드먼드 후손에 의해 요크 왕조가 출현하게 됩니다. 잉글랜드로 귀환한 이후에도 병세가 악화되어가던 에드워드 흑태자는 백년전쟁에서 프랑스군을 공포에 떨게 했던 불세출의 영웅이자 명예로운 기사들의 귀감이었다는 평가를 뒤로한 채 마침내 1376년 6월 8일 4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대단했던 아들 흑태자와 함께 백년전쟁 초기 잉글랜드를
유럽 최강국으로 이끌었던 에드워드 3세도 아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해인 1377년 6월 21일에 세상을 떠나면서 흑태자의 차남 리처드 2세가 10살의 나이로 즉위했지만 어린 국왕의 숙부들 사이에서 권력 다툼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영국 역사는 백년 전쟁 패배에 이어 플랜테전의 왕조의 몰락과 영국 왕위 계승을 둘러싼 장미전쟁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영국의 중앙 집권화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